운명처럼 그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 왕자님 같은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쓱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신선한 생각을 들려줍니다. 이때 싱클레어가 약간 멘탈에 붕괴가 오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데미안은 여행을 가고요. 싱클레어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도시로 이제 전학을 갔어요. 이제 데미안 만날 일 없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하필이면 이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놈을 만나고 맨날 이걸 하는 거야. 술을.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에게 사춘기 그리고 그녀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사랑이죠.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 처음이죠. 근데 이름을 몰라. 그래서 이름을 그냥 붙여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현무 씨? 요 퀴즈입니다. 짝사랑, 동경의 아이콘. 베아트리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단테는 읽지 않았지만 베아트리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게 사랑을 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술 끊고요. 밤거리 안 다녀. 책을 읽습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네. 근데 어느 날 그녀 모습을 하얀 캠퍼스 위에 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를 그립니다. 베아트리체를 정말 이렇게 그려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정말 무심코 그려보고 그렸는데 이 그림을 봤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데미안이었어요.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얼굴. 베아트리체를 그리려고 그렸는데 그려놓고 보니 데미안인 거야.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나의 청춘의 한 로망이었던 거죠. 데미안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데미안에 대한 마음이 절실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좀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싱클레어는 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여러 색깔의 빛깔을 한 어떤 새가 하늘을 향해 날려고 날개를 막 퍼덕이는 거예요. 이 몸이 이 진흙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날려고 퍼득대고 막 이런 꿈을 꾼 거야. 깨고 났는데 왜 현무 씨 그럴 때 있죠. 꿈인지 생신지 깨고 나서 너무나 생생하고 잊혀지지 않는 맞아요. 그 꿈인 거예요. 왜 내가 이 새의 꿈을 꿨을까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내가 항상 어려울 때 그 답을 해줬던 멘토가 누구였죠? 데미안이었잖아요. 데미안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봉투에 넣어요. 그래서 데미안한테 보냈는데 데미안 주소를 몰라요. 모르겠다, 뭐 어떻게 받든가 말든가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안 쓰고 그냥 데미안의 옛 주소만 써서 그림을 넣고 보내. 그리고 잊었어요. 정말 신비스럽게 답장을 받게 돼. 어느 날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는데 쪽지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아브락사스. 아브락사스가 뭐예요? 싱클레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고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방황하는 시절이 옵니다. 그 시절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요. 근데 이제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죠. 빠빠빠빠빠 들어가는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주를. 저기요, 너무 연주 잘하세요. 혹시 당신은? 내 이름 피스토리우스. 둘이 친해지는데 피스토리우스가 이제 목사님의 자식인데 스스로 약간 실패자같이 좀 고뇌하는 인물이에요. 피스토리우스하고 친해지다가 이 꿈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럼 좀 아브라사스 얘기가 나오니까 피스토리우스가 아브라사스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브라사스가 뭐냐면 이 신의 특징은 선과 악이 함께 있어. 근데요, 싱클레어는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세요. 협박도 당하고 데미안을 통해서 구해줘 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깨달음도 없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어느덧 내가 성장해 있는 거야. 지식과 의식이. 자, 이러다가 대학교에 갔는데 우연히 데미안을 만나요. 데미안을 만나서 데미안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사랑을 만나요. 데미안의 가족 중에 하나인데 누구한테 사랑에 빠졌을까요? 누나. 누나 안 나옵니다. 엄마. 엄마. 에바브에.
그러니까 친구의 엄마인 에바 부인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듯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지금까지 베아트리츠는 다 가짜였고 진짜 사랑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성의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초월한 어떤 절대자, 어떤 존경, 경외감 이 모든 것들 초월적인 사랑을 해요. 그렇게 데미안과 싱클레어와 에바 부인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여름날을 같이 보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또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곧 거대한 변혁이 일어날 거야. 이 사건으로 오늘날 표현으로 따지면 모든 게 리셋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뭐지? 그랬는데 데미안의 예언은 적중했고 터진 게 전쟁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싱클레어는 당연히 입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헤르만 헤세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한 그 시각이 나와요. 이상을 가지고 싸우긴 하나 이것은 나의 이상이 아닌 국가의 이상, 집단의 이상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반복되는 잔혹한 식으로 표현하는데 다만 여기서도 그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이 싱클레어가 이제 전투를 하다가 날아온 폭탄의 파편에 맞고 부상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폭탄이 터져서 부상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천 개의 빛나는 별들이 장엄한 아치와 반원을 이루며 검은 하늘 위로 날아오나 그 별들 중 하나가 밝은 울림을 내며 곧장 나를 향해 달려갔다. 나를 찾는 듯했다. 그러더니 포효하면서 수천 개의 불꽃이 되어 흩어졌고 그 바람에 나는 번쩍 들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정신을 잃은 싱클레어가 이렇게 눈을 떴어요. 여기 어디지? 야전 병원인가? 옆자리를 봤더니 데미안이 누워있는 거예요. 데미안이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싱클레어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난 이제 가야만 해. 너는 어쩌면 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 크로모나 다른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말이지.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이제 그냥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진 않을 거야. 너는 네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리고 나서 데미안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에바 부인 그녀가 나에게 해줬던 키스를 너에게 전해줄게.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대로 몽롱한 세계로 빠져들죠.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어요.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매트리스를 봤더니 다른 환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미안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책을 딱 정리를 하면 싱클레어는 유약하고 어린 소년이었죠. 선의 세계에서 살면서 악의 세계를 어찌 보면 살짝 호기심을 갖고 있던 동경하던 소년이었는데 실제 악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 데미안의 구원을 받게 되고 끊임없는 물음과 데미안의 비판적 사고를 함께하면서 싱클레어는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고요. 데미안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강독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서 나 자신 안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거기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모습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나는 그냥 몸을 숙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그와 같았다.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